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우울한 곤양이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아파트에서 살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유치원 때까지 거기서 살았고요. 국민학교로 올라갈 즈음 나주에 소재한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즈음에 제가 살던 라인의 끝인 707호에 새로 이사를 들어오길래 짐도 같이 옮길 겸 일을 돕다가 한 누나를 알게 됐어요. 당시 17살이었던 저보다 2살 많은, 그러니까 수능을 앞둔 고3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첫 인상이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예뻤고 성격도 사글사글하니 착해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좋아한다고 많이 귀찮게 했었었죠. 그러다가 결국 그 누나가 수능이 끝나면 저랑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죠. 그 누나가 학교에서 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하교하는 길에 그만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707호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난리가 났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일도 다 팽개쳐두고 누나를 찾는 데만 집중을 하시면서 거의 한 달 동안을 반폐인처럼 지내셨어요. 저 역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지쳤었고요. 그렇게 누나가 실종된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때 누나를 기적적으로 찾을 수 있었지만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장소가 아파트의 지하 창고였다고 들었는데 발견 당시 모습이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안 좋은 일을 당한 다음 그 자리에서 범인에게 살해를 당한 듯 하다 라고 전해 들었죠. 정말 그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707호의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너무 충격을 강하게 받으신 건지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뭐 제가 그 입장이었어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아파트에서 발을 붙이고 살 이유도 감정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범인이 잡혔는데요. 그 정체가 당시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보던 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은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그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되게 인상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기까지 해서 아파트 내에서 여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렇게 누나가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이 지나 여름 초입에 접어들었을 때 아파트 내에서 기이한 일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의 지하실이 아파트 바깥에서도 안쪽이 훤히 보일 정도로 지상으로 노출이 돼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하실 내 습기 방지 차원에서 창문을 전부 열어놓고 관리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경비원분에게 민원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민원의 내용이 지하실 근처를 지날 때마다 시체가 썩는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만장일치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였죠. 거기에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교복을 입은 어떤 여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이상한 말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지하실에서 여자가 웃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같이 들렸다는 이야기들이 주로 들려왔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는 어떤 예쁘장하게 생긴 땡땡여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두고 얼굴을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이 말을 반복하면서 지하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길래 뭐지 싶어서 따라 들어가려고 했지만 지하실의 문은 애초에 열렸던 적이 없었던 것 마냥 꿈쩍을 안 하더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서 그 누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여지없이 들어맞았죠. 제가 그 누나의 연가를 처음 본 그날 반장 부반장과 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시간이 밤 11시였죠. 요즘은 밤 11시에 불이 꺼져 있는 집을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당시엔 10시만 넘어도 대반이 불을 다 끄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가로등 불빛 한두 개를 제외하곤 불빛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심조심 지하실 근처를 지나려는데 뒤에서 누가 제 옷깃을 잡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멈춰 섰습니다. 아니 굳이 용건이 있으면 학생이라던가 저기요 하면 그만인걸 굳이 옷깃을 왜 잡지? 하면서 뒤를 돌아본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포감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사람, 그 누나가 초점 없는 동공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나,
나 기억나? 수능 끝나면 나랑 만나준다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하지만 누나는, 아니 누나의 영가는 살아생전의 기억은 단 한 가지만을 제외하곤 전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이 세 마디만을 남긴 채 제 옷깃을 놓고는 그 길로 지하실을 향해 힘없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애달프게만 보였죠. 그렇게 상념에 젖어가던 그때 제 울음소리를 제외한 그 어떤 소음도 없던 아파트 단지 내에 굉음에 가까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이나 전통 사극물이 자주 방영이 됐었는데요. 거기서 여자들이 고문이나 신문을 당할 때 고통에 못 이겨서 악을 쓰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소리가 단 한 번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제 귀에만 들린 게 아니었는지 경비원분이 허겁지겁 제가 있던 방향으로 달려오셨고 1층과 2층에 살던 분들 역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지하실 쪽으로 한 분 두 분씩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제가 겪었던 방금 전의 상황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그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부녀 회장님이 무언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귀신한테 해코지 당하나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겠냐고요. 무당 불러서 굿합시다. 결국 다음날 부녀 회장님이 거둔 회비와 사비를 전부 털어서 옆 동네에서도 가장 용하다는 무속인을 불러왔고 하루 반나절 동안 쉴 새 없이 굿을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판이 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무속인에게 빙의된 누나의 영가는 계속 한사코 어떤 미련이 남아서인지 못 떠나겠다고 악다구니를 썼대요. 그리고 그날 야자를 빼고 아파트에 들어선 저에게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나 때문인가? 하고 양해를 구하고 무속인분에게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분명 무속인분이 서있던 그 위치에 생전의 모습을 한 누나가 서서 마치 봤으니까 됐어라는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눈을 몇 번을 닫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누나는 그 자리에 서서 정말 한없이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의 느낌이 되게 멍했고요. 그냥 아무런 말도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 있었냐는 듯 누나의 모습이 사라졌고 그 자리엔 다시 무속인분이 서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분이 이제 됐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안가 못가 하던 애가 이제서야 맘 놓고 갈 수 있겠다 한다고 그 다음 저한테 가까이 와서 혹시 저 여학생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저는 서슴없이 남자친구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분이 그럼 그렇지 안 간다 못 간다 주구장창 버틴 이유가 있었네 하면서 자네 덕에 일이 잘 풀렸다고 토닥여 주시고는 다시 의식에 집중을 하셔서 무사히 누나의 천도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천도제 이후로 아파트 내에서 귀신을 봤네 어쨌네 하는 이야기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인사발령지가 부산으로 나면서 이사를 가게 됐죠. 가끔씩 그리고 이따금씩 그 누나가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애가 둘이 딸린 아저씨가 주책 맞다고 생각을 하실 순 있겠지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었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달프고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뭔가 공포스럽다기보단 슬프고 안타깝고 애달프고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네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달프게 평생 기억에 남는다. 참 슬픈 말이지만 또 명언인 말이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